안녕하십니까. 발로 뛰는 오성부동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년 9월 21일자로 지방광역시 도 조정대상 지역을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된 지역과 또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한번 살펴보고 조정지역에서 주종으로 바뀔 경우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 또 두 가지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발표된 건데요. 규제 지역이 현황인데 이거는 이제 2022년 9월 26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서울이죠. 서울의 투기 지역이죠. 투기 지역이 전국적으로 16군데인데 지방에 세종이 하나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번에 세종시가 투기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2017년도 8.2 대책 때 이제 조정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서울 시내 25개 구 가운데 15개가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투기 지역으로. 근데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된 게 이제 서울에 15개 구죠. 되어 있는데 요번에 한 곳이 줄여서 15곳이 됐고요. 근데 투기 과열 지구는 이제 요번에 4군데가 이제 조정이 해제가 됐습니다. 투기과열 지구가 지정이 되면은 이제 이런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체에 이제 조합원 설립이 나면은 뭐 이렇게 거래가 양도가 안 되고 조합원 지지승 법이 투기과열 지구고요.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또 대출 문제, 뭐 이런 금융권에 또 변화가 오고 양도세 문제가 또 변화가 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오늘 어떤 곳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 지역은 이제 세종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도 43곳 중에서 4곳이 빠져서 39곳이 됐는데요.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또 세종시가 또 빠져서 투기 과열 지구는 현재 2017년 8월 2 대책에 또 9.6 대책 또에 의해서 지정된 곳 39곳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이번에 이제 많이 해제가 됐습니다. 41곳이 이제 대상이 이제 해제가 됐는데요. 수도권에는 많이 해제가 안 됐습니다.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시. 수도권에는 5군데가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주로 이제 접경지대 쪽에 많이 해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이 투기과열 지구가 빠졌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그대로 조정 대상 지역이 되어 있고요. 부산은 뭐 해운대구를 비롯해서 많이 지금 이제 해제가 됐습니다. 대구도 이제 마지막 남았던 수성구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는 해제가 됐지만 조정대상 지역은 그대로 남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한창 핫했던 충북의 청주, 충남의 천안, 서북, 논산, 공주가 해제가 됐고요. 전라북도 전주, 완산, 덕진, 경상북도의 포항, 남구, 경남의 창원, 성산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지방 광역시도 이제 많이 해제가 됐는데 규제 지역의 지정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라게 되면은 뭐 이제 대출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바뀌게 되면은 DTI가 60으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대출은 70%까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대출 뭐 등등 모든 게 다 이제 되는데, 자, 세제도 많은 이제 되는데, 요번에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은
따님이 경기도 그 양주에 조정 대상 지역인 상태에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월세를 지금 받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양주가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 대상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2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냐라는 이제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답변을 제가 해드렸는데, 그거는 소득세법 한번 보고 한번 오겠습니다. 소득세법 154조죠. 154조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취득 당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 당시에 주택법에 의해서 조정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가 되었어도 그냥 보유만 해서 이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라 거주도 돼야 이제 이게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 그 2주택 이상 보유세 양도기간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 이제 2년 이내인데, 그러면은 비조정에서는 이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이 종전주택에 있는 비조정에 있는 그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것도 3년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또 소득세법을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에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전에, 그러니까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종전에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종전주택과 신규 주택의 이 기간이 1년이 이상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죠.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154조 1항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를 해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 봤을 때 이 조정 지역에서 이제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종전의 주택이 조정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을 하는 경우에는, 그죠? 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의 주택을 2년 이내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비조정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역시 또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세를 비과세 받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요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조정에서 조정으로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자, 조정에서 조정에 있는 했을 때에는 이제 2년 내로 해야 되는데, 조정인데 비조정에 있는 걸 종전 신규 주택을 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됐을 경우에는 그거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됩니다. 근데 종전주택이 비조정이었고 또 신규주택이 조정이었다. 그래도 그거는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은 일시적 2주택에 의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종전주택도 비조정, 또 신규주택도 비조정이었다. 그러면은 3년 이내에 처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도 이제 또 달라지죠. 취득세도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은, 비조정에서는 2주택자까지는 이제 기본세율로 갑니다. 기본세율로 가는데, 비조정 이제 3주택자다. 그게 된다 그러면은 3에서 2를 빼게 되면은 2주택자가 되죠. 그래서 이게 8%의 이제 이게 취득세를 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다. 그러면, 빼기 2를 하게 되면 3주택자. 그 다음에 12%의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내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 비조정 관계없이 공동주택 가격 1억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게 쭉 내려온다 그러면 뭐 이제 청약도 달라지죠. 달라지고, 또 이제 정비 사업에서 이제 재건축 이제 조합원 지양도 제한이죠. 그 다음에 재건축 정비 사업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죠. 재건축 사업 조합원 지양도 제한, 조합 설립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양도가 제한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도정법 제 39조에 보면은 특례사항이 한 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또 대통령령으로 또 정한 게 있습니다. 이건 언제가 다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별도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조합원 지양도가 제한이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관리처분 인가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양도 제한이 되는데, 이거는 2018년도 1월 28일 이후 사업시에 인가난 사업장부터 이제 이게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죠. 이것도 투기지역에서 투기지역일 경우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뭐 이제 사업장이 투기과열지구인데 뭐 지방에 있는 이제 뭐 어떤 뭐 비조정이다 이게 된다 그러면 재당첨 제한에 관리가 되지 않고요. 당첨 제한도 관리 처분이 이제 또 달라지죠. 그래서 요 역시 제가 재건축 조합원지 양도 제한, 재개발 사업 조합원지 양도 제한, 그 다음에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된 것은 따로 유튜브를 작성해서 다시 한번 또 올려보겠습니다. 기타인데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모든 거래 금액에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자금 증빙을 또 첨부해야 됩니다. 뭐 예금 잔액 증명서라든가 뭐 임대차 계약서 또는 뭐 처분이라서 뭐 매매 계약서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또 주식 거래 매각 뭐 의뢰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비주정이 된다 그러면은 6억 이상의 거래가 됐을 경우에만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이 신고가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부를 살펴봤고요. 정부에서는 현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또 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래 절벽이 되다 보니까 사실 뭐 3,000세대가 넘는 목세나에서도 거래가 뜨문뜨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